이지파우시치 대두맛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발상이죠.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824년에 태어난 두만은 아버지 토마스 알렉산드르 두마의 뒤를 이어 글 쓰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모험 소설인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패기로 가득했던 두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뛰어난 상상력과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의 작품들은 사랑, 도덕, 사회의 어두운 단면 등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사회적 관습에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으라면 다년라 트라비아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작이죠. 1838년에 출간된 이 가슴 아픈 소설은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고, 두만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 중 한 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 감정의 깊이와 사회적 구속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위선과 경직된 계급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만은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직시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파우세의 시스. 19세기 파리는 화려함과 가난, 번영과 고통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북적이는 파리의 거리 곳곳에는 사회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나 있었고, 도시의 눈부신 발전은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물결이 도시를 휩쓸면서 파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은 거리를 공유하고,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해 갔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파리의 살롱 문화는 번성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열리는 살롱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 사교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주최하는 살롱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예술가, 사상가들이 모여들어 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는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비밀스럽고 위험한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가난과 기회 부족으로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코르티잔이라 불리는 이 여성들은 파리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세련된 매너로 상류층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남성들과 연문을 뿌리며 상류 사회를 오갔지만 그들의 삶은 고독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상류층 여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존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코르티잔의 존재는 기회와 불평등이 공존하는 파리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파우세 세스, 바로 이 여인이 동백꽃을 든 여인 마르그리트 고티에입니다. 두맛의 소설 속 주인공이자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코르티잔이죠. 마르그리트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컨트라딕션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삶 속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돈과 사회적 지위로 여성을 평가하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마르그리트를 상징하는 동백꽃은 그녀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흰 동백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 즉 아름답지만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를 나타냅니다. 반면 붉은 동백꽃은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실한 자기를 갈망하는 그녀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복잡한 춤과도 같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파우세의 시리스, 명문가 출신이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청년 아르망, 뒤발이 마르그리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세상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찾아온 짧은 만남, 마치 여름날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 같은 만남을 통해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아르망은 마르그리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여린 내면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에 빠집니다. 마르그리트 역시 아르망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의 계산적인 구애와 가식적인 태도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아르망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신분의 벽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놓인 두 사람. 하지만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이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우세의 차스. 5번째 장면에서는 금지된 사랑, 희생, 넘어야 할 장애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희생을 다룹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르망의 아버지 뒤발 씨는 아들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마르그리트가 아들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발 씨는 아들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간청합니다. 마르그리트는 아들에게 불행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르그리트 역시 자신과 아르망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관습과 편견이 만들어낸 높고도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코르티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세상의 냉대와 차별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아르망을 위해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희생을 선택합니다. 파우세의 시리스 6번째 장면, 자유의 대가, 이별의 상처,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그립니다.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하며 그를 밀어냅니다.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시 화려했던 옛삶으로 돌아가 남자들의 품을 전전합니다. 아르망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마르그리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망은 마르그리트를 냉정하고 이기적인 여자라고 비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영원히 헤어지는 듯 보입니다. 마르그리트는 깊은 자책감과 슬픔에 잠깁니다. 아르망은 술과 도박에 빠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그를 떠난 진짜 이유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우시의 잠시스 7번째 장면, 어둠이 드리우고 마르그리트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빛났던 코르티자는 병매에 시달리게 됩니다. 19세기 파리를 휩쓸었던 그 무서운 병, 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녀의 세상은 작은 방 한 칸으로 줄어듭니다. 아르망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해 자신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오직 고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그녀 주위를 맴돌며 달콤한 말과 허황된 약속으로 그녀를 현혹했던 남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충실한 하녀 난인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뿐입니다. 파우세의 시리즈 8번째 장면.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 피어나는 사랑을 그립니다. 마르그리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아르망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그동안 마르그리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에 사로잡힌 뒤발 씨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르망은 마르그리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애절한 재회는 너무나 늦게 찾아왔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을 보고 기뻐하지만 기력이 다한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를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 파우세의 시리즈 9번째 장면. 영원한 주제인 사랑, 희생, 그리고 사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세계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매력은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우리에게 사랑의 힘, 우리의 선택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대, 그리고 편견과 오해가 불러오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맞는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위선과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동백꽃을 든 여인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강인함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사회의 규칙에 도전하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미래를 꿈꿉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우세의 시리즈 마지막 장면, 보편적인 교훈, 그리고 생각해볼 거리들을 제시합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끝맺는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